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쌓아온 우정으로 28살이 된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며 모든 일을 털어놓는 그런 친구이죠. 20살 친구가 남자친구의 바람을 목격하고 온 날, 저는 제 친구를 화나게 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그 남자에게 주먹을 날리고 바람난 여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올 정도로 친구 일이라면 제 일처럼 달려들어 해결해주고는 했죠. 대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잠시 떨어지며 잠시 소원해지긴 했지만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직장에 취직하면서 점심시간에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죠. 우리의 이야깃거리는 대부분 연애 이야기였는데요. 저도 친구도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직 준비를 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2년 동안 남자친구가 없이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외롭다며 한탄하기 일쑤였고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 서로 소개해주기로 하였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점점 따뜻해지는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에게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직장 동료 중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단 걸 알았고 차츰 알아가던 중 사귀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 사귀던 날부터 저를 리드하며 편안하게 해주었고 집으로 데려다주는 차에서 키스를 해버릴 정도로 적극적인 남자였어요. 키스를 너무 잘해서 의심이 갈 정도였다니까요. 연애 초반부터 스킨십에 불이 붙어 거의 매일 관계를 가지며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죠. 관계만 이야기하니 남자친구를 짐승처럼 말한 것 같지만 그 외에도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는 항상 저를 집 앞까지 데리러 오고 데이트가 끝나면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죠. 만날 때마다 장미꽃 한 송이씩을 사왔고 상냥하고 잘 챙겨주는 게 그렇게 다정할 수 없었죠. 저는 점점 더 그 남자에게 빠졌고 그렇게 우리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나갔어요. 만난 지 겨우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갈 만큼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남자친구와 너무 즐겁게 연애하다 보니 제일 친한 제 친구와 멀어지는 게 느껴졌고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 남자는 제 인생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준 좋은 남자에게 1분 1초가 아까워 계속 붙어 있게 되었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저는 제 완벽한 남자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었기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친구 앞인데도 저에게 다정하게 사랑 표현을 하는 너무 좋은 남자였어요. 남자친구는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며 계산을 해주고 자리를 피해주는 센스도 발휘해 주었죠. 친구는 남자친구가 가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며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해주었고 얻어먹은 게 너무 고마우니 감사 문자를 보내겠다며 남자친구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친구에게 남자친구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고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감사하다고 친구를 잘 부탁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뒤로도 종종 셋이 만났고 남자친구와 제 친구는 이상하리만큼 공통점이 많고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조금 질투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친구와 남자친구가 잘 지내는 모습이 나쁘게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일이 바빠져 둘이 데이트하는 날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 친구와 셋이 만나는 날을 점점 줄였습니다. 친구가 서운하다며 셋이 만나자고 계속 재촉했지만 남자친구가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잦아져 둘만의 데이트를 원했던 저는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남자친구가 은근히 아쉬워하는 것 같다 이상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동안 자주 보다 보니 정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얼마 뒤 남자친구가 제 친구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죠. 회사 후배인데 집안, 외모, 능력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다면서요. 친구도 외로움에 몸서리치던 중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니 바로 오케이 하며 즐거워했어요. 소개팅 당일날 내성적인 성격인 제 친구를 위해 분위기를 풀어줄 겸 저는 남자친구와 소개팅 장소에 같이 갔어요. 남자친구 후배는 정말 남자친구 말대로
정말 괜찮은 남자였고 서로 마음이 맞아 둘도 얼마 안 가 결국 사귀게 되었죠. 남자에게 상처받고 남자를 멀리했던 제 친구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 생각했고 남자친구와 너무 가까워져 조금 있었던 걱정도 해소되어 좋았어요. 여름이 다가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던 중 남자친구는 제 친구 커플과 같이 커플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고 제 친구도 너무 좋다며 숙소 예약부터 맛집까지 혼자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남자친구가 좋다고 했던 숙소와 가보고 싶다고 한 맛집을 귀신같이 알고 예약해 놓은 게 아니겠어요? 아마 남자친구와 셋이 만난 날이 많으니 취향이 비슷해졌나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커플 여행은 그렇게 시작됐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긴 최고로 불행한 날이 되고 말았어요. 계곡에서 즐겁게 놀고 숙소로 와서 잠깐 커플끼리 산책을 하고 돌아와 저희 방에서 술을 한잔했어요. 술을 잘 못하는 친구의 남자친구는 술자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해서 잠들어 버렸고 우리는 잠에 방해되지 않게 친구 커플 방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나갔죠. 셋이 알고 지낸 세월이 꽤 되다 보니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술병이 하나둘씩 쌓여갈수록 저는 취해서 정신이 없어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너무 어지럽다며 어깨에 기대는 걸 목격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 친구에게 주의를 주고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술에 약한 저는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렸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깬 저는 둘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하며 밖으로 찾아 나섰어요. 불안함이 현실이 되는 데까지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친구 방에도 가보고 복도와 휴게실을 모두 다 돌아도 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조급해지던 중 갑자기 주차장에 있을 남자친구 자동차가 떠올랐어요. 아무 일도 없어라라고 100번도 넘게 생각하며 주차장으로 걸어가 남자친구의 자동차 근처로 갔을 때 아무 미동도 없는 자동차를 보며 안심했어요. 자동차에서 무슨 짓을 한다면 흔들린다는 건 제 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심하고 돌아서던 중 갑자기 자동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조심히 차 옆으로 접근해 나갔고 차 안에서 결국 못 볼 걸 보고 말았죠. 제 남자친구와 친구가 키스를 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었죠. 언제나 저에게 다정하고 상냥하고 최고인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눈앞에서 제 제일 친한 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니 저는 몸이 얼어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트렁크 앞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한동안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의 충격이었죠. 5분 정도 지났을까. 자동차의 흔들림이 멈추고 둘은 대화를 시작했어요. 대화를 엿듣게 된 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말았죠. 둘의 관계는 예전부터 이어져 왔었고 이번 커플 여행도 둘의 만남을 위한 위장 여행이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남자친구가 주말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일을 한다던 남자친구는 제 친구와 여행을 다녔었고 저는 완전히 둘에게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으로 눈물이 흐르고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수없이 친구에게 외쳤던 제 자신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쳐버렸죠. 뭐하는 짓들이냐고 제정신이냐고 할 수 있는 온갖 심한 말과 함께 말이죠. 둘은 너무 놀라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차에서 나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아니라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예전 제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 남자친구에게 주먹을 날려버렸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온 저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직접 겪으니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밤새 울며 세상을 한탄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생활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저에게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제 인생의 상처를 이곳에서나마 이야기하며 지워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후반을 관넘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일까요? 시댁과 생겼던 마찰을 웃어 넘겼는데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연 보내시는 분들 중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청취자분들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식 이야기다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30살이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연애는 남들 못지않게 많이 해봤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연애 상담 잘해주기로 유명했을 정도로 연애에 빠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놈이 저놈이다 싶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도 다 똑같길래 결혼할 사람의 외모와 능력을 보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댁을 소홀히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시댁도 꼭 넣자고 결심했습니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을 보니 시댁 때문에 울고 짐 싸서 가출하는 친구들도 있고 시댁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남편도 결국 남의 편이라고 친구 편이 아닌 자기네 가족 편 들기 바빠서 그 배신감에 치를 떠는 걸 보고 참 많아 보이는 절대 만나지 말자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자 형제가 있는 집은 무조건 빼자였죠. 말이 좋아 가족이지 솔직히 시댁은 남남 아닌가요? 남남인데 대뜸 와서 친구들 비싼 가방을 한 번만 빌려달라며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 등 제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남편네 여자 형제들이길래 여자 형제가 있는 집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걸로 말하면 편들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런 걸로 치사하게 화내는 거 아니다. 이깟 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는 둥 친구들 모임에 나온 유부녀 친구들 보면 하나같이 얼굴이 10살, 20살은 더 나이 들어 보이길래 솔직히 결혼을 다음 생에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여자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조건에 딱 맞는 제가 그동안 그려왔던 조건에 100%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운명적으로 끌린다고 할까요? 그 사람을 본 순간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부리부리한 눈에 짙은 쌍꺼풀과 혹독한 콧날, 그리고 갸름한 얼굴형과 짙은 눈썹까지 연예인 못지않은 전형적인 미남 얼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키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키도 180이 훌쩍 넘어 보일 정도로 실제로 키도 컸고 비율도 끝내줬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뒤돌아볼 정도로 얼짱 중에 얼짱이었죠. 그런 사람이니 제 눈에도 확 들어오지 않았겠나요? 저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매일 밤 그 사람 생각에 밤잠을 설쳤답니다. 거래처에 볼 일이 없지만 가볼까? 어떤 허무맹랑한 사건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전화라도 해보게.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밥 한 번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 얼른 좋다고 했죠. 시간과 장소 모두 그쪽한테 맞출 수 있다고 좋은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아니라 저랑 같이 있던 동료 직원에게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리에서 울어버릴 뻔했지만 눈물을 꾹 참고 알았다 자리를 만들어주고 내가 이어주도록 열심히 둘 사이에서 응원하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여직원도 저와 같이 똑같이 그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둘 사이를 방해하기 위해 은근슬쩍 험담을 하기도 하고 이간질을 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제 작전은 성공이었답니다. 그 여직원은 그 남자 꼴도 보기 싫다며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둥 그 거래처 갈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본인이 가기를 극구 꺼려 했었죠. 설사 가게 되더라도 그 남자 앞에서 싫은 티를 팍팍 내서 그 남자분이 분명히 자신에게 호감이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싫어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혹시 알아봐 줄 순 없냐고 하길래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그 사람 자존심 상할 부분만 쏙쏙 골라 이야기해줬습니다. 둘이 서로 연락하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잔뜩 거짓말이나 친 거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꼭 가지고 싶은 남자였거든요. 그 남자도 그렇게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괜찮냐고 위로해주고 신경 써주고 하니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일이 아닌 사적으로 만나는 날의 횟수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깊은 사이가 되었을 때였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가자고 하길래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지만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완벽하고 일도 잘하는데 성격까지 완벽한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평소 가족에 대해 말할 때에도 여자 형제에 대한 말이 없길래 외동인가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꿈이었던 거군요. 여자 형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둘이나요. 결혼하기 전에 꼭 그 부모님을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보면 그 자식들이 보인다고 하지만 부모님은 지금의 제 남편처럼 외모도 젊으셨을 때는 한 인기 끄셨을 것처럼 중후한 매력이 있으셨고 성격도 어머님은 우아하시고 아버님은 진중하신 게 남편도 늙으면 딱 저런 모습이겠구나 싶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자 형제들은 팔짱을 딱 낀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걸로도 부족해 눈을 부릅뜨고 보더군요. 너 뭐 하나 실수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하는 눈으로 보며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따지고 들어 남편이 중간에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초면에 이런 식으로 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니 약속이 있다면서 두 여자 형제 모두 홀라당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오해가 돈독해서 그런 거라며 이해해달라고 했고 오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나 보다라며 어린 나이가 아닌데 아직 막내들이고 하니 그렇다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웃기만 했죠. 물론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를 대할 거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1년에 2번은 꼭 봐야 하는 사이인데 숨 막혀서 어떻게 사냐고 안 봐도 뻔히 그려지는 명절 모습이며 뭐며 결혼까지 생각하려고 해도 저 두 사람 때문에 자꾸 그려지지가 않는다고 하니 오늘 일에 대해 미안하다 말하게 하겠다고 자기가 중간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더욱 잘할 테니 자기를 믿고 결혼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해서 속아주는 척 믿겠다고 하며 덜컥 결혼까지 하겠다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했어요. 웨딩드레스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장과 예단, 예물, 기타 등등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남편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제 의견만으로 진행됐거든요. 신혼집도 모두 제 마음에 쏙 드는 인테리어로 도배했습니다. 어찌나 세련되고 예뻤는지 하루빨리 들어가 살고 싶어서 꿈에서도 신혼집에서 깨고 자는 꿈을 꿨을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행복이 너무 길고 달콤했던 탓일까요? 예비시댁에서 갑자기 보자고 하여 달려가니 여자 형제 중 한 명인 편의상 그냥 첫째, 둘째라고 부를게요. 첫째가 무릎 꿇고 앉아있고 그 옆에 웬 남자도 무릎 꿇고 시댁 어르신들에게 싹싹 빌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혼전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아이 먼저 덜컥 생겨버렸다고 하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랑 예비신랑은 얼떨떨해서 자기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했을 정도니까요. 첫째네가 가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시며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신혼집, 부동산 계약서 등 다른 땅 문서와 통장 그런 것들을 난데없이 꺼내서 펼쳐 보여주시더군요. 그러더니 그걸 모두 첫째에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랑 저희 신랑은 어떡하냐고 어디에서 살라는 말씀이시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고민 많이 했다고 하시면서 이번 결혼식 모두를 첫째에게 양보해달라는 겁니다. 첫째에게 양보만 해주면 그 많은 재산들 중 땅은 다 저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요. 아니 솔직히 땅이 중요합니까? 뭐 중요하긴 하죠. 자다 일어나서 땅이 하나 두 개씩 덜컥 생기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식 전체를 자신들 첫째에게 양보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열심히 고른 웨딩드레스며 청첩장 디자인이며 신혼집이며 인테리어며 기타 등등 그걸 그렇게 고생해서 다 맞춰놨는데 그대로 시동생에게 넘겨주라니요. 그리고 청첩장을 돌리진 않았지만 곧 결혼하는 걸 아는 동료들한테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살고 있던 집도 나가겠다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싫어요. 저 더 살래요. 결혼 미뤄졌거든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도 절대 질 수 없어서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니 그 인자하고 좋은 웃음만 보여주시던 분들이 표정을 싹 고치고는 어쩜 그렇게 못됐냐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제가 뭐가 못된 건가요? 자기들이 집 해주고 돈 좀 보태주면 제가 열심히 읽어온 결혼식을 자기 딸한테 줘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어머니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제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해야 하는 건가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친딸 입장만 생각하시는 거 솔직히 서운하다고 하니 한숨까지 쉬시더군요. 한숨 쉬시면서 그럼 아이까지 생긴 애를 결혼식도 없이 애 먼저 낳게 하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기 딸이 당당히 다른 사람들 만날 수 있겠냐는 것부터 결혼이 엎어졌을 때 제 이미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 딸 어떡하냐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벽 보고 이야기한다 딱 그 마음이었어요. 시댁 어르신들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길래 우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쯤 답을 줄 거냐고 하길래 저도 순간 울컥해서 몰라요 하고 나오니 방문 앞에 둘째가 있더군요. 저를 딱 보더니 언니 참 못됐다 하는데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휙 지나쳐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는지 예비 신랑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결정했냐고 재촉하는 겁니다. 결정을 할 때 하더라도 빠르게 결정하고 싶겠나요? 최대한 늦게 결정해서 똥줄이라도 태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보다 더 너무한 사람들이더군요. 첫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 앞으로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갈 테니 잠깐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앞으로 청첩장을 내미는데 저와 남편이 고심했던 그 청첩장 디자인과 그리고 결혼식장과 시간 모두 제가 결혼하기로 했던 날에 적혀 있으나 이름은 첫째와 첫째 남편으로 바뀌어져 있더군요. 결국은 자기네 뜻대로 멋대로 청첩장 주문까지 홀라당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 보면 알지 않냐고 하길래 아가씨가 생각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냐고 물으니 어차피 집도 우리 아빠 돈이고 결혼하는 데 든 돈도 대부분 우리 아빠 돈 아니냐고 새언니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억울하다 생각하냐고 돈이 없으면 양보하는 법이라도 아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억울하면 언니도 애 먼저 가지지 그랬냐고 하길래 말이 지나치다 하며 따지려고 하니 갑자기 제 뒤로 손인사를 하는 겁니다. 너 여기 다니니? 오랜만이다.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길래 뒤를 돌아보니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했고 남편을 좋아했던 그 여직원이랑 고교 동창이었더라고요. 둘이 깊게 얘기하면 그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게 무서워서 나랑 이야기하러 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 어렵게 둘 사이를 떼어놓았습니다. 돈을 교환하는 것까지 막지 못했지만 둘 사이가 멀어지기 바라면서 과거의 깊은 이야기까지 할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그렇게 하셔라. 모든 걸 양보하겠다고 얼른 시댁에 연락했지 뭐예요. 그리고 여자의 직감 무섭다고 하잖아요. 결혼은 미루더라도 혼인신고는 먼저 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집이 없어 어떡하냐고 하길래 시댁에 같이 살아도 좋다. 아니면 원룸이라도 구해 작게 살림을 시작하겠다고 해버렸죠. 남편은 갑자기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서 고맙다고 하며 당신은 천사라며 앞으로 살며 많은 걸 양보하며 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첫째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 전으로 저희도 살림을 합쳐 같이 살기 시작했고 남들에게는 결혼식만 사정상 미루었지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며 부부처럼 뭐 법적으로 부부는 부부 맞죠? 그렇게 다녔어요. 그 결혼식장에서 그 여직원을 만나서도 그렇게 말했고요. 우리 잘 살겠다고 여직원은 둘이 잘 될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 말에 뼈가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딱 맞다고 대충 웃으며 대답하니 대알이 꿀린 건지 휙 가버리길래 성격 참 별로다 하니 남편이 글쎄 그 여자 편을 들더군요. 아무튼 결혼식도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저도 결혼식은 미뤄졌지만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잘 즐겼습니다. 시댁에서 그래도 작은 집이라도 해줄 테니 나가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해줘서 처음에 봤던 신혼집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번듯한 아파트에서 시작했죠. 그래 이게 어디냐 원룸 안 잤냐 하며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허구한 날 철째가 들이닥쳐 자기 애 좀 봐달라 부탁하기 전까지는요. 결혼 후에 시집된 것도 오빠가 돈을 잘 벌어와서고
집도 자기네 아빠가 해줘서 아니냐고 나름 그럴싸한 이유를 대더군요. 그래서 아예 집에 나가버렸어요. 친구랑 약속이 있다. 친정에 잠깐 가봐야 한다. 짧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등 별의별 핑계를 대며 찾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울 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과 같이 찾아오겠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랑 나랑 아는 사람 중 다 같이 만나서 반가울 사람이 누가 있겠냐 싶었지만 헛소리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루고 미루다 결국 하루 날 잡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초대하기 싫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소를 밝히는 것도 싫고 공개하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도 왔다 가고 나면 치우는 건 혼자 오롯이 다 해야 하는데 그 귀찮은 걸 제가 왜 해야 하나요? 그래서 시누이네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열고 들어선 순간 문을 그냥 확 닫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절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서야 그 여직원을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울 사람이라고 칭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자기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오빠는 남에게 절대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할 사람도 아니고 못할 말은 중간에서 전해달라 부탁할 사람도 아닌데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한테 해명해라는 겁니다. 자기 친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아냐면서 언니가 고의적으로 둘 사이를 회방 놓은 탓에 멀어져서 결과적으로 자기 친구가 상처를 받았고 자기 오빠도 더 좋은 사람과 만나지 못한 거 아니냐며 따지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갑자기 애 생겼다고 결혼식이며 뭐며 다 빼앗아간 시누이를 좋아할 것 같냐? 내가 더 양보해주니까 원래 내가 더 양보하고 배려하며 이해해주며 살았을 것 같아? 절대 아니야. 라고 화내며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따라 나와 저를 붙잡고 묻더군요. 정말 둘 사이를 그때 해방 놓은 게 맞냐고요. 자기는 말을 하면 할수록 그렇다고 생각해 사로잡혀 저를 미워했지만 시누이가 저를 미워하는 마음에 과대 해석을 한 건 아닐까? 저를 미워하고 싶지 않다면서 제발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여우 같고 가증스러워 보여서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것이지 왜 나한테 와서 물어봐? 하고 떠난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냥 그때 미안하다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때 사랑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못할 실수를 했다고 싹싹 빌 걸 그랬어요. 저한테 큰소리 한 번 친 적 없던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달려와서는 문을 벌컥 열고는 당신 그게 진짜냐고 소리 지르는데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평소였다면 다친 데는 없냐? 달려와서 자기가 깨진 유리 파편을 다 치웠을 텐데 오늘은 왜 대답이 없느냐고 다그치기만 하더군요. 그게 서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랑해서 그런 건데 이게 다짜고짜 화낼 일이냐면서 물음이 한숨을 쉬더군요. 자기는 여직원과 둘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이간질을 해 일부러 자기한테 상처 준 것도 화가 났지만 아무리 자기 동생이 모진 말로 저에게 상처를 준다 해도 그보다 더하게 맞받아치는 어른스럽지 못한 제 모습에도 화가 난다면서 자기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2달째 남편과는 별거 중이에요. 시댁에서는 네가 먼저 남편한테 미안하다 말하고 자주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노력하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초반에 몇 번 그랬는데 본체 완체도 하는 남편을 계속 찾아가서 미안하다 해야 하나요? 이제는 남편이 먼저 와서 숙여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참 결혼할 때부터 양보한 걸 생각하면 제가 이간질하고 시누이에게 못되게 말을 한 부분은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그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다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